한쪽에선 수천 명이 해고당하고 다른 한쪽에선 5억 달러짜리 요트에서 초호화 결혼식이 열립니다. 아마존의 CEO는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AI로 대체당하고 싶지 않으면 쉬지 않고 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와중에 아마존의 창립자는 지난 주말 자신의 재혼 결혼식에 수십 척의 요트, 전세기, 세계 최고급 오페라 무대, 거기다 드론까지 동원하고 디카프리오, 카다시안, 빌 게이트 등 전 세계 셀럽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돈이 많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초호화 이벤트가 예고되자 현지 베니스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건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AI 시대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부의 과시에 대한 시샘이 아닌 AI로 시대 권력과 격차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베니스 산 조르지오 마조레 섬과 아르세날레 일대에서 진행된 베조스의 결혼식은 127m짜리 초대형 요트 코라우에서 열렸고 약 250명의 하객, 90대의 전세기, 그리고 수십 척의 슈퍼요트가 도심을 에워쌌습니다. 하객으로는 빌 게이츠, 디카프리오, 킴 카다시안,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까지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베니스 시내 전체가 통제될 정도로 경호가 삼엄했고 요트 한 척에만 들어간 금액이 약 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베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리알토 다리와 산 마르코 광장을 중심으로 시위를 시작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결혼식을 21세기 로마 귀족의 결혼식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사와 같은 순간에 SNS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주에 아마존은 자회사에서 수백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유로 비용 절감과 인력 재조정을 공식화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테크 업계는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 물류 노동자, 심지어 자사 개발자들까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창업자가 보여준 건 국가 하나를 살 수 있을 법한 초호화 요트와 베니스 전체를 통째로 빌린 듯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AI로 돈을 버는 사람과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간극은 이토록 크고 이토록 뻔뻔하다. 그런데 이 논란은 단순한 사치와 정의의 대립이 아닙니다. 베조스는 지금 AI 투자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을 넘어 본인이 설립한 블루 오리진, AI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 테크 권력의 최상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선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막대한 자금을 AI에 쏟아붓고 있고 이해관계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누가 기술과 권력을 독점할 것인가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조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십억 달러를 테슬라와 XAI에 퍼붓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사치품 쇼핑과 트윗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마크 저커버그는 하와이에 1000만 평 규모의 개인 휴양지를 조성 중입니다. 과거의 억만장자들이 공장과 석유로 부를 쌓았다면 지금의 테크 엘리트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부의 격차는 더 적나라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 자체가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노동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학력 화이트 칼라조차 쉽게 대체되는 시대에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람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5억 달러짜리 요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질투나 연예 뉴스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재구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고용 불안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경제적 불만은 포퓰리즘 정치의 대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미국과 유럽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2024년 대선 직전부터 민주당, 공화당 모두에서 빅테크 해체론이 공통 이슈로 떠올랐고 결국 FTC가 아마존과 메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법적 규제에 돌입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구글, 애플, 메타 등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데이터 혼용 금지, 제3자 접근 보장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독점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과 정치적 반응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와중에 베조스 같은 테크 엘리트들의 대담한 사치는 정부와 시민 사이에 신뢰의 균열을 키우고 데이터 기반부의 합법성 자체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베조스의 결혼식은 단순한 사생활인가?
아니면 AI와 플랫폼 기반부의 불평등에 대한 경고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시대의 테크 리더들, 그들은 새로운 귀족이 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혁신가로 봐야 할까요? 더 상세한 분석은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 뉴스레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